안녕하세요. 소양고등학교 교감 정은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권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뉴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 누구나가 이런 메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선생님들은 한 줄 또는 많아야 두 줄 정도에서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한은 속성상 한번 주게 되면 그 학교를 떠나기 전에는 계속 쌓여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 시스템이 X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 위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해킹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적이 무섭다고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권한 관리를 할 때 이 타이트하게 권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학기 초에 권한을 한번 초기화 시킨 다음에 다시 권한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권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죠. 많이 복잡한데 이 권한 부분을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만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권한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 관리자가 있어서 개인 아이디를 가지고 권한을 주는 방법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부여 가능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학교 기관 마스터로 로그인을 해서 기관 관리자가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죠.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시스템 관리자가 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겠고요.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시스템 관리자가 누군지 또는 중간 관리자가 누군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부 결제로 결제를 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 시스템은요, 사용자 권한 관리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 개인별 권한 등록이거든요. 자, 여기서 교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누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 권한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등록을 누르게 되면 자, 교무 업무, 교무 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이유는 권한이 다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이 시스템에서 교원 인사도 많고요. 몇 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 학사죠. 교무 학사 몇 가지를 삭제를 할게요. 자,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교무 업무, 교무 학사 공통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삭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권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장까지 기한에서 결제를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 고등학교 입학 담당 이렇게 돼 있죠. 그 나이스는 덩어리로 고사계
고사계 하면은 요게 목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목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뭉탱이로 권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무학사에서 이렇게 권한을 주게 되면 너무 많은 권한이 이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부여 가능이 있고 사용 가능이 있죠. 부여 가능에 체크가 되어 있지요. 이 부여 가능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분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스템 관리가 아니라 강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스템 관리가 떠 있는 이유는, 자, 맨 위에 보면은요, 시스템 관리 부분이 권한이 들어가 있고 부여 가능에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 3자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학교에서 권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이 시스템은요, 나이 시스템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위 업무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권한을 만들어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단위 업무를 등록해 볼게요. 자, 시스템은 우리 주로 교무 업무를 쓰죠. 자, 교무 학사고요. 자, 여기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만들어 쓰기 때문에 학교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공통하고 학교명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공통은 여기서 단위 업무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이스 시스템에서 뭔가가 수정이 되거나 바뀌면 공통에 자동적으로 권한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학교에서 만든 권한이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단위 업무를 하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수원 사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 업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체크하고 사용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불필요하면 여기서 삭제를 해도 되겠죠. 일단 단위 업무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는 단위 업무만 생겼을 뿐이지 이 페이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자, 페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화면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무 업무에서 교무학사 학교를 선택해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연수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떴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등록 버튼을 통해서, 자, 여기에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필평가를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 지필평가에서 이 사람은 문안정도표와 그 다음에 조회 부분만 좀 주고 싶다. 조회가 다 있죠. 여기 조회. 다른 거는 뭐 볼 필요가 없어서 어떤 조회 부분만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연수원 사용이라고 하는 단위 업무에는 자, 이렇게 조회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서 뭐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문안정보표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 관리가 있어요. 자, 여기 사용자 그룹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무 업무, 교무학사, 여기서 학교를 선택을 해봐요. 그 조회를 누르면,
자, 여기서도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자, 등록 조직이죠. 등록 조직 고등학교고요. 연수중 사용이라고 하는 사용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담임 교과목 동아리 요 세 가지가 왜 나와 있냐면요, 담임을 등록하거나 교과목을 등록하거나 동아리를 등록하게 되면 이분들은 자동으로 권한이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들어는 가지만 학교장까지 결제를 받아야만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연수중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 그룹별 단위 업무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근무 업무, 근무학사, 고등학교입니다. 자, 조회를 해보면 자, 연수중 사용이 있죠. 자, 여기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등록을 누르게 되면 자, 등록 조직에서 학교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만든 게 있죠. 자, 요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연수중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단위 업무에서 페이지를 등록했던 부분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부분은 연수중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디테일하게 쓸만한 그러한 그 권한 메뉴를 만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 권한 관리에서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요. 오케이. 자, 이거를 찾기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근무 업무에 근무학사 고등학교 조회를 하게 되면 연수중 사용이 보이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자, 당연히 부여 가능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선생님이 다른 분에게 또 권한을 또 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은 부여 가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제 이분이 권한이 이제 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권한이. 자,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지금 쉽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학교에서 여기 연수중 사용이 있죠. 들어갔죠. 자, 만든 권한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대부분은 나이스에서 만들어진 권한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별 권한 등록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사용자 그룹이 있고 서브 시스템별이 있죠. 자, 서브 시스템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직 권한인데요. 사실은 이 조직 권한은 자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조직 권한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교무학사 이 조직 권한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교무학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교무학사 들어갔죠. 등록을 통해서 여기 지금 하나를 지워 볼까요? 경영 지원을 하나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인정에 일반 인정이 있나요? 자, 경영 지원, 여기 경영 지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조직이 없죠. 여기 등록 버튼 눌러가지고 조회를 눌러서 자, 이게 지금 조직명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 학교면 조직명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야만 사용자 어떤 그 시스템별에서 조직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학년반과 교무 업무에 교무학사로 가겠습니다.
학년반과 교과목, 동아리. 자, 여기 학년반 같은 경우에는 담임 등록하면 자동으로 들어온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학년반을 집어넣으면 담임으로서의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승인 요청이 반드시 있죠. 새로 권한을 주게 되면 반드시 선택을 해서 일괄 승인 요청을 해야 해서 결제를 득해야만 사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성적 담당이시다, 담임은 아니죠. 근데 어떤 담임의 권한을 좀 가져야 애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 버튼을 통해서 지금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기서 반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교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목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나죠. 1학년에 7차 1반에 국어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죠? 이런 선택에도 다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요것만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하겠고요. 자, 그럼 이상신이잖아요. 요게 이제 학년반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해서 일괄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결제자 지정을 해서 강사를 결제를 해서 일단 상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신을 했죠. 그 다음에 기본 메뉴에서 자, 여기를 결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시스템 관리에서 권한 관리에 사용자 권한 관리, 개별 권한 등록, 자, K 강사. 자,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시스템, 교무 업무, 교무 학사, 교과목이었죠. 그러면 아까와 달리 사용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 배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상신을 통해서 사용 여부가 가능하고요. 자유학기는 중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체나 개발 이런 것은 별도의 선생님이 그 창체나 개발 활동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을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별 권한 등록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뉴를 많이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선생님 그 교원 평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평가가 있어서 동료 평가 이런 거를 갖다가 모든 선생님한테 다 줘야 되는데 일일이 개인 해가지고 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는 권한 일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한 분밖에 없어서 여기 이제 한 분밖에 리스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선생님 명단이 쭉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신분을 클릭 해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교무 업무에 교무 학사에 조회를 누르게 돼서 자, 여기 지금 전부 다 이분은 저기 그 권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록 버튼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등록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권한 일괄 등록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고요. 자, 학교마다 이제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권한 보유 대장이라고 있어요. 자, 거기를 해서
권한부여대장을 보면은요, 조회를 하면은, 자,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1페이지가 나왔죠. 이 권한부여대장을 보면은 이 학교에서 이 권한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권한 일괄 삭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금업무 금학사 여기 지금 이 엿소벌에서 제대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 사용자가 쭉 나타날 거고요. 여기 체크를 해서 권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누가 나타나고 있냐면 현재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여기 K고등학교도 강사가 우리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고요. 다른 학교로 간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교육청 담당자들이 리스팅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교육청 담당자는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옛날에 근무했던 선생님이 여기 남아있네. 그런 분들은 클릭해서 권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3월 달에 교사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교사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동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권한을 초기화 시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주 오래된 자료만 여기 검색이 될 것이고요. 한 번은 검색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인계 인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인계자가 있고요. 인수자가 있죠. 권한을 주는 사람, 권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만약에 A 교사가 휴직을 했고요. B 교사가 A 교사를 이어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A 교사를 찾아서 집어넣고 B 교사를 찾아서 집어넣고 이양 버튼 누르게 되면은 권한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환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권한이 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권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메뉴가 복잡하지만 학교에서 꼭 관리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 최소한의 권한이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